현대차의 흐름에 대해서 지금 맥없이 무너져 있어요. 현대차의 가장 대표적인 지금 일례가 어떤 걸로 돼 있습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45대 전 대통령이 이번에 당선인으로 되게 됨으로써 그 정신 나간 트럼프가 글로벌 깡패예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 옆에도 가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45기 대통령 당선인 시절이 정확히 언제입니까? 2016년 11월 9일. 11월 9일이 무슨 날? 윤정두 생일, 양력 생일, 음력 생일은 다음 주 화요일이요. 응? 그날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그날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캔들 도서를 발간을 하고 그날 여의도에서 그때 이제 유아증권 6층을 절반을 쓸 때죠. 그러니까 유아증권 한 500 한 20평 된단 말이에요. 그 절반 한 260평을 쓰고 있으면서 도서 출간회를 이쪽 나머지 절반 거기에다가 300석을 만들어 놓고 했어. 야, 트럼프 당선인 딱 되자마자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는 불안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가 있어서의 불안감이 아니야. 어떻게 문제가 있을 수 있나? 미국의 세계 1등 국가의 1등 국민이라는 분들이 뽑아놓은 대통령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절반이 뽑아준 거 아니야, 절반 이상이. 근데 이제 야당 쪽에 민주당 쪽에 과격하신 분들 두 명이 하원 의원 두 명이었죠. 정신병원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과격하게 이제 언론 플레이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값도 안 되는 것들이 방송 나와서 케이블 경제 TV에 값도 안 되는 것들이 방송 나와서 트럼프를 뭐 정신병원에 넣어야 될 정도로 이상한 사람이라는 등 쥐가 뭐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막 자격이 좀 그래도 좀 되는 분들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거하고 어디 유료 전문가 나부랭이가 나와가지고 박문환이 샤프스타 이런 애들 2000년 초반만 해도 자료 좀 주세요 대표님 방송국에서 만나면 꼬박꼬박 인사하고 저보다 나이는 조금 두세 살 많을 거예요. 저한테 한번 되게 혼난 적이 있어서 새벽에 전화해가지고 왜 ETF 상품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때 ETF가 ELW지 왜 공부를 하든가 하이닉스 ELW 상품이 만기가 돼서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야간 방송 나가서 질문이 나오길래 아니요 라고 하면서 자세히 설명했더니 왜 자기를 무시하냐고 그걸 왜 새벽 6시에 전화하고 앉아있어 확 그냥 막 그냥 처음엔 좋게 받아줬는데 하여간 어쩌고저쩌고 그래도 이제 뭐 어찌됐든 비합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너무 확대 해석하거나 하시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뭐 실적이 둔화될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어차피 보수 그 쪽은 미국의 공화당 쪽의 기준은 보호무역 정책을 선호하죠. 그 부분은 뭐 역대적으로 그래왔어요. 다만 가장 극명하게 엇갈려서 설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일단은 그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그 예전에 그러니까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에서 갖고 나올게요. 뭐 아주 오래 전부터 당장의 기준이 아니라 아주 오래 전부터 그리고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23년 작년 10월 달에 보여드렸던 내용의 자료가 돼요. 그때 KBS 이제 머니 올라가면서 KBS 방송 채널 가면서 30분짜리 녹화했는데 2시간을 했단 말이에요. 얘기하다 보니까 내용이 좋다고 시간 되면 더 찍자고 해가지고 2차 전지부터 해서 반도체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전이 그때 터진 거고요. 그다음에 채권 문제가 불거져 있었고 시가총액 미국 3위 알파벳이 9% 폭락한 날이고 그 내용들 다 설명드렸어. 설명드리는 내용 그대로 다 진행이 됐고 시장의 흐름이 결론적으로 이 보시면은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 기준, 그러니까 현대차를 얘기하면서 이런 부분이 빠질 수가 없는 게 미국의 새로운 정책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지금 비상계엄, 계엄의 문제가 아니야. 그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거지. 와 이거 뭐 한국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군사 독재 시절도 아니고 무슨 뭐 어떻게 계엄령을
하여간 그 얘기하면 뭐 헛웃음 나오잖아요. 결론적으로 공화당의 기준은 외교 정책에 있어서도 고립주의. 이란 필요 없어. 너랑은 싸워야 돼. 왜?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방산 에너지 업체, 전통 에너지 업체에 받거든요. 응? 환율 정책의 기준에 있어서는 약달러를 선호하고 민주당은 강달러를 선호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강달러 기준에서 실리콘밸리로 돈을 넣으세요. 빌 클린턴 대통령 당시에 실리콘밸리로 돈을 넣으세요. 강력한 미국입니다. 응? 그런데 시대 상황에 따라서는 달라. 오바마 정부 딱 들어설 때는 리먼이 터져서 제로금리였잖아요.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린다 할 정도로 버냉키 장이 헬리콥터에서 두두두두두두 유동성을 공급할 때 아닙니까? 완전히 달라요, 사실은. 다만 큰 그림이 이렇다는 거예요. 기후 변화에 대해서 북극곰이 물속에서 자요. 얼음이 녹아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후세들은 깨끗한 지구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굉장히 이뻐 보이잖아. 그래서 빌 클린턴 대통령 때 교토 우정서, 오바마 대통령 때 파리 기후 협약 다 가입하고 탄소세 대해서 뭐 과금하고 그게 되게 좋아 보이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신재생에너지로부터 받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정책을 그렇게 꾸린 건데 바이든 후보 시절에 대통령 되기 이제 직전 후보 시절에 뜬금없이 전기차 육성을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테슬라가 미친 듯이 10배 이상 날아간 거고 그에 연동돼서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가 날아간 거지. 2차 전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거는 2023년 상반기고 그거는 끝물에서 말 같지도 않은 에코프로나 그 쓰레기 같은 금양 같은 주가 조작범들이 만들어 놓은 700억짜리 12조까지 땡긴 박순혁 같은 애들 앞잡이 세워가지고 개인 투자자분들 그렇게 고생시킨 걔네들 다 부당이익 다 회수해서 압류해서 사회 환원으로 다 돌려야 된다니까. 어? 그런 정책들이 도덕적으로 좋고 나쁘고의 기준이 아닌 사실상 공식적인 정치적 후원과 그리고 각 정당의 성향에 따라서 차별화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영향을 받는 쪽의 유권자들은 자기가 선호하는 쪽을 찍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일반 국민이야 뭐 잘 판단하셔서 찍는 거고. 근데 이게 딱딱딱 떨어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작년 10월 말에 표작업 새로 해가지고 갖고 나간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그 당시 기준에서는 대선이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내용들이 제한적일 때 하마스전 같은 경우에도 전혀 문제 없다는 말씀 드렸고 외교 정책에 대해서 뭐 이란 우크라이나 정책에 대해서 전부 얘기를 했고 근데 극명하게 이게 딱딱딱 이렇게 뭐 수학처럼 나뉘어져서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 그런 기준이 아니고 이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기준에 공화당 정부에서는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 이라크전 걸프전 그 무서운 전쟁을 일으키고 원유 사업을 장악하고 무기를 우리나라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이런 걸 팔아먹고 재건 산업 한다고 들어가서 원유 시장 장악하고 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엑슨모빌이라는 업체가 시가총액 1위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 IT가 또 시가총액 1위로 올라왔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R&D 비용도 이제 세제 혜택 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호사가들은 또 아까 얘기한 그 정신 나간 그런 양반들은 IT가 무너질 거다. 한번 지켜보는 거지 진짜 무너질지. 근데 정책에 있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R&D 비용을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든가 그렇게 정책을 바꾼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유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전통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도 더불어서 준 거죠. 친기업 환경. 그러면서 엑슨모빌이 시가총액 1위가 아니라 IT가 계속 시가총액 1위를 유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이 확 바뀌는 거죠. 기존의 공화당 정책 통계 내봤더니 방산이 가더라 아니더라 이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을 일으키고 오히려 무기를 팔고 했는데 그 정책도 바뀌는 거죠. 방산업체들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내용을 주기도 하지만 근데 오히려 우크라이나전 같은 경우에 그렇게 따지면 공화당 쪽에서 더 환호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책적으로. 그게 아니라 민주당 쪽에서 오히려 우크라이나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 기준은 야 이거 내가 전화 한 통이면 끝나 한 달 내로 내가 종식시킬게.
그런 코멘트를 했고. 그러니까 완전히 정책은 달라요. 그래서 45기 때의 기준, 45대 대통령 취임하고 국정을 운영하던 당시의 기준,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회자가 되고 있고 어떤 정책을 할 거다 하는데 그것도 일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확하게 자동차가 트럼프 전 대통령 정부 시절에 무너졌느냐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뺑뺑뺑 돌아온 거예요. 이왕 들으실 때 한꺼번에 들으시라고. 응? 2020년이 대선이었단 말이에요. 16년도에 11월 9일 날 당선이 됐다 그랬죠. 17년도에 취임하고 2020년 기준에 어찌됐건 바이든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이 승기를 완전히 잡았나 중간에? 아니야. 어? 항상 양당 체제이기 때문에 거의 박빙의 승부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 뭐 난리가 났었잖아. 트럼프 대통령 뭐 인정 못하겠다. 내가 됐는데 이건 조작이다. 뭐 그랬잖아. 응? 팽팽했죠. 그럼 어떻게 날아가나? 아 이때는 트럼프 정부가 안 될 거라고 생각. 말 같지도 않은 풀 뜯어먹는 소리지. 트럼프 대통령이 안 될 걸 알았어? 끝까지 박빙이었죠. 오히려 이번에도 이제 박빙이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표를 딱 보니까 완승으로 나왔지. 그것도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책적인 불확실성보다는 정책적인 안정성을 택하겠다. 누가? 일반적으로는 보수가 그러는 거고. 또 일반 서민들도 그래요. 예전이나 됐을 때 보수는 안정적인 거, 진보는 뒤집어 엎는 거. 그거는 진짜 뭐 옛날 방식의 기준에서 얘기하는 거고. 지금은 평준화가 많이 돼 있잖아요. 빈부격차 있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뭐 진보가 막 이 세상을 뒤집어 보자. 이번만은 바꿔야 된다. 정신 나간 그 정치가들의 선동에 놀아나지 않아야 되는 거고. 결론은 이번에도 박빙이었어요. 근데 코로나19 이후에 코로나19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이런 슈팅이 나왔던 거야. 그리고 이거를 떠나서도 트럼프 대통령 되고 무너져서 아니야. 정상적인 흐름을 갖고 갔었고 시장에 연동된 흐름을 가져갔었고 2018년도에 이런 조정 나올 때 현대차가 못나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22년도 실적 끄집어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20년도 실적 전망치 아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컨센서스를 매번 넣어놓는 게 아니라서 한번 찾아보긴 해야 되는데 한번 보실까요? 20년도 실적이 제 기억이 맞으면 영업이익이 4조였어요. 20년도 영업이익이. 그래서 21년도 2020년 거보다 다 있죠. 21년도 거에 여기 컨센서스 있다. 이런 게 중요한 거지 뭐. 이 컨센서스 놓고 보시면은 잘 보세요. 2020년도에 영업이익 2조 4천억이네. 윤정도도 떼찌 빠따 맞아야 돼. 빠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도 4조라고 기억하는 게 어디야. 윤정도가 위축이 돼서 그런 거야 이제.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요거 올려놓을 테니까 요거 PPT에 좀 넣어주세요. 윤정도가 주눅이 들어서 그래. 2조 4천억이잖아. 4조도 아니고 개뿔이나. 지금 얼마야? 지금 현대차 지금 실적 얼마야? 그리고 오늘 지금 그 장중에 미리 다 해버리세요. 뭐 식사 시간 좀 뭐 넘어갔는데 식사하시고 하시든 미리 적어놓으세요. 글로벌 시장 뭐 지수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의 펀더멘탈 그 실적. 지금 거기다가 시가총액의 순위가 벌써 또 바뀌어버렸잖아. 고려아연이 10위 안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오늘 또 슈팅 나왔으니까 고려아연의 시가총액이 뭐 6위, 7위 이렇게 올라와 있을 수 있어. 10위였는데 좀 더 올라와 있을 수 있어. 어찌됐든 잘 보세요. 2조 4천억이죠. 이거 나 소름 돋는 거야. 농담해라. 2조 4천억이야 지금. 2020년이. 그리고 7조, 8조, 9조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 6조 9천억, 7조 8천억, 8조 6천억. 이거는 뭐 확정치가 아니니까 지금 걸로 놓고 보면 되고. 이걸로 볼까 아니면 내후년 걸로 볼까? 왜냐면 21년 확정치하고 다 봐야 되는데 지금 오늘날 걸로 보면은 현대차의 그 실적이
현대차의 실적이 6월 달 거 이후에 저 펀더멘탈 잡아놓은 게 있는데 너무 오래됐다 이거. 너무 오래됐고 그냥 여기서 봅시다. 그러니까 그 전체 방송 원고에 넣어놓고 별도로 제가 이걸 PPT 작업을 안 해놔서 그래요. 지금 컨센서스 보시면 다른 게 다 필요 없어요. 실적 보면 돼요. 근데 실적하고 기술적 분석까지 봐야 되는데 21년도 거 다행히 나오네. 그럼 20년도에 영업이익 얼마였어요? 2조 4천억이었죠. 2조 4천억이 6조 7천억, 9조 8천억, 15조, 그죠? 지금 15조에 돼 있는 거야. 그럼 얼마예요? 2조 4천억 대비 6배? 실적이 6배 증가했죠. 시가총액이 6배 올라왔나 모르겠네. 6배는 안 올라왔을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지난 그 21년 대비해서나 22년 대비해서 이 실적 범위 감안해서의 주가가 형성돼 있어야 된다는 거야, 최소. 어? 그러면 2020년도 대비해서 6배 올라가 있어요? 응? 2조 4천억 대비 6만 5천 원 찍었는데 6배 올라가 있나? 66에 36, 65, 30. 그러면 얼마야? 한 40만 원? 그럼 40만 원이면 얘가 시가총액이요. 주식수가요. 2억 1,300만 주였는데 이익 소각해가지고 지금 2억 900만 주예요. 2억 900만 주 곱하기 40만 원 하면 얼마입니까? 84조 정도 되겠죠? 84조? 84조면은요, 영업이익 15조짜리가 84조면은 LG 엔솔 시가총액을 겨우 넘기는 할 거야. 그러면 황당한 게 뭐냐면 LG 엔솔 얘기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또 그 얘기를 해. LG 엔솔은 성장주잖아요. 뭐 얘는 완성차에 얘가 전기차를 만들어. 전기차에 납품하는 애고 LG 엔솔 물론 글로벌 시장 전체적인 흐름의 기준도 설정해서 봐야 되긴 하지만 응? 누가 우위이냐에 대한 부분은 명확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어? 실적 잠깐만요. 누적 실적이 어디 있나? 180회치에 있나요? 봅시다. 실적을 봐야 그 실적 혹시 그 표 따로 있는 거 있어요? 낱장 파일로 그냥 하나 올려주면 클릭해서 제가 보면 되는데 여기 있으려나? 실적을 봐야 다른 업체하고 비교를 하지. 우리가 농담이 아니라 2차 전지를 7월 말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던 차익 실현을 전량 작년 7월 말입니다. 올해가 아니야. 작년 7월 말에 싹 정리할 수 있었던 거는 어떻게 에코프로 BM이 우리가 그 엄청난 수익을 낸 그 종목들이 올라올 때마다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너무 과도하다. 지금의 고려아연이 되는 거죠. 너무 과도하다. 과도한데 검색기에 고려아연이 이렇게 튀어나오면 검색기에 튀어나오면 매수지. 아니 검색기에 튀어나오는데 왜 매수를 안 해? 단기 변동성 매매하면 되지. 어? 그리고 매도를 명확하게 차익 신호를 하면 되고 매도 신호 나오면 에코프로도 그렇게 해서 매매를 하는데 펀드멘탈 접이 대비해서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다는 거죠. 실적이 1조도 안 나오는 애를 시가총액을 40조까지 땡겨버리니까 그건 아니잖아. 에코프로 BM 실적이 1조가 안 나오는 애를 시가총액을 50조를 넘겨버리니까 거기에서도 슈팅이 나오면 고려아연처럼 계속 가겠다 이런 슈팅이 나오면 상관없어. 근데 꼬리 달리고 음봉 떨어지고 폭락이 나오는데 그걸 공매도라고 핑계대면 되겠냐고. 공매도에 영향 1도 없습니다. 1도 없었고 1도 없어 지금도. 근데 무슨 공매도 때문에 밀린 것처럼 얘기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정부가 솔직히 그 얘기를 듣고 금지시키지는 않았겠지만 합리적인 의구심이 들긴 하지. 여기 있다 실적.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15조를 영업이익을 내는 애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입니다. 그리고 기아. 근데 시가총액은 몇 위? 5위, 6위? 올해 들어서 잠깐 4위까지 올라왔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넘겼단 말이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성장성이 뛰어나고 얘네는 아니야? LG엔솔은 성장성이 뛰어나고 얘네는 아니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LG엔솔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밀려 내려오라는 게 아니라 LG엔솔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유통 물량이 아예 없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대주주와 외국인 지분이 95%입니다. LG엔솔 대주주와 외국인 지분이 LG화학이 81.84%를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없어서 저 시가총액이 유지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얘네 보고 밀려 내려오라는 게 아니라 현대차, 기아가 슈팅 나오는데 글로벌 시장 어느 국가에서 또 우리나라의 기준에서도
현대차가 저실적을 내면서 또 현대차를 떠나서 저 15조의 영업이익을 내는 애가 시가총액이 40조다? 에이 진짜 욕 나오는 거지.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계속 강조드리지만은 22년부터야 하필이면 22년부터 이격이 발생돼요. 뭐 때문에? 정정불안,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농담이 아니라 이번에 비상계엄 딱 터지니까 아 이런 게 불확실성이구나. 내가 외국인이어도 우리나라에서 돈을 빼겠구나. 우리나라에서 돈을 빼게 된다면은 뺀다는 게 누구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에서 빼겠지. 왜? 나머지는 유통 물량이 없는데 뭐 지들이 갖고 있는 게 없는데 뭘 어떻게 빼? LG엔솔, 삼바 가지고 있는 게 없잖아. 다 대주주 지분인데. 결론적으로 현대차의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상상을 초월하게 좋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주가 못 갔다는 속된 표현으로 개구라다. 응? 김구라가 아니라 진짜 개구라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트럼프 정권 마지막 시기에 슈팅 나오고 대선 기간 때 슈팅 나왔는데 뭐 압승하고 있었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잖아. 카카오가 정부의 정부하고의 관계 불편함 때문에 그게 좀 해소될 수도 있겠다 해서 어제 슈팅 나왔지만은 어제 녹화하면서도 그랬잖아요. 카카오가 어제 하루 슈팅 나온 게 아니라 카카오의 경우는 그 이전부터 슈팅이 나오고 있었고 그것은 네이버랑 묶어서 같이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고 산업 자체의 개선폭을 볼 수도 있고 카카오페이는 유통 물량 3%지만은 거래가 급감되면은 얘는 두들겨 맞으면 무식하게 맞을 수도 있다. 우리가 들어가 봤고 무슨 말이냐면은 일부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일부의 내용이 바뀌었다고 해서 저 정도의 현대차의 슈팅이 나오진 않아요. 2조 4천억 완전 바닥을 찍고 이제 실적 개선된다는 기준 그 개선폭이 영업이익 뭐 6조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지. 어떻게? 지금처럼 15조씩 영업이익이 나와주고 10조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와주는 그런 시점에 그 슈팅 범위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23년부터 시장 대비 비슷하게 흘러가다가 23년 하반기에 움직임을 주고 올해 슈팅이 무지하게 강했죠. 근데 고점 대비 무너져 버린 거야. 그나마도 뭐 신고가 사상세 신고가 찍고 무너졌는데 예? 저 바닥으로 계속 기어 내려가는 2차 전지도 아니고 또 펀더멘탈이 좋지만 여전히 저평가로 남아있는 그런 수급의 흐름도 아니고 한국전력이 좀 돌리나 했더니 어제 그냥 10%씩 두들겨 맞았는데 엄청난 저평가잖아요. 자산가치 대비. 예? 근데도 전기요금 이번에 올려서 이제 흑자 전환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제한적이니까 엄청난 수급은 아니니까 그에 반해서 현대차의 기준은 수급이 공격적으로 확장이 된 거였죠. 확장되고 슈팅이 나왔는데 얘도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아니라 기관들이 잘했네 못했네가 아니고 정책적으로 지금 뭐 연기금의 한도 부분을 확장하지 않고 있고 해외 주식 비중은 지금 연기금 쪽이 많이 증가해 있는 상태이죠. 국내 주식 비중보다 높을 것 같은데 자 1월 2일부터 작년 23년 1월 2일부터 어떻게 되죠? 외국인 위주로만 산 거예요.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23년 이후에 쌍끌이 순매수 1위가 누구니라고 했을 때 얘가 1위예요.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 시가총액이 1위는 아니잖아. 시가총액 개뿔이나 5위잖아요. 15조의 영업이익을 내고 실적만 가지고는 시가총액 3위에 있어도 이상할 게 없는 앤데 3위는커녕 4위, 5위에 내려와 있다고. 4위 겨우 올해 탈환했다가 이것이 계속 이렇게 저평가로 남을 수 있냐? 남을 수 있어.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계속 저평가로 남는 경우 어떤 때예요? 그거는 실적은 좋은데 인정을 안 해. 수급이 안 들어와. 들어오는 것 같은데 개뿔 풀 때도 먹어 막 코딱지만큼만 들어와. 근데 얘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쌍끌이 순매수 1위. 2위가 누구예요? 하이닉스입니다. 3위가 삼성전자 우선주예요.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우선주는 동일하게 보면 돼요. 다만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의 불확실성 때문에
자금을 빼야 되는데 어느 쪽에서 빼야 돼? 어느 쪽에서? 크게 삼성전자에서 빼는 거야. 그러지 않고는 삼성전자를 내다 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어디서 주소 들으신 거 말씀하시면 안 돼. 예? 뭐 실적이 안 좋대. 반도체 겨울이 왔대. 어떻게 겨울이 올 수 있어? 단가 낮출 수 있겠지만 신규 제품 고사양 고마진 제품은 별도로 있어. 응? 깜짝깜짝 놀래. 뭐 찡찡 소리가 뭐지? 핸드폰에서 나는 건데. 광고인가? 결론적으로 지금 이 현대차하고 하이닉스가 들쑥날쑥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기간의 수급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간의 순매수가 거의 없어. 그렇다고 매도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순위에서 기간이 조금만 매도를 하면은 쌍끌이 매수를 보는 거니까 이거는 안 나와 있을 뿐이지 외끌이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기준에 기간 쪽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자금 집행이 제한 쪽이라서. 외국인들의 기준에 매수 최상위는 여러분들도 맨날 보셔서 아시잖아. 누구예요? 23년 이후에, 22년 이후에 여전히 삼성전자도 순위에 들어가 있어요. 보여드릴 테니까 그것도. 현대차 쌍끌이 순매수 1위잖아요. 외국계 순매수 기준에서도 사실상 거의 1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보다 더 샀는데 또 주가는 하이닉스보다 슈팅이 안 나왔어. 이게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아니라니까. 어느 시점에 팡 치고 들어올려. 어느 시점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랬으면 하는 바람에 들어가 있는데 얘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기준이에요? 얘는 그룹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그룹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너무 솔직히 불편하게 돼 있지. 응? 그룹에 대해서. 사업구조 재편한다는 그런 명분에 못된 짓거리를 막 해가지고 어찌됐든. 그리고 삼성전자는 기간이 일부 매도를 했기 때문에 저 순위에 없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그리고 기아도 마찬가지. 기간의 매도가 일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멀쩡하게 긍정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기아가 여기 있구나.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쌍끌이 순매수 1위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할 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 있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기본적 분석에 우리가 주력으로 넣을 때 가장 기본적인 비중을 가장 높게 실어 놓는 거는 기본적 분석에 있어서 현 주가가 저평가일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엄청난 저평가. 오늘 테크인이라는 종목이 잠깐 떴지만 그런 종목 들어갈 때는 어떤 때 들어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완벽하게 슈팅으로 움직여 줄 때. 그 다음에 나머지를 보는 거예요. 응? 이수페타시스 이런 거 주력으로 넣는 거는 IT가 초강세를 띌 때 대형주가. 지금은요. 이슈만 가지고 변동이 나올 때 그때 한번 쳐다보는 정도의 수준. 이해되시죠? 그럼 저평가인 종목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만 있어? 아니야. 상상을 초월하게 많아요. 저평가 종목은. 근데 그것을 실질 시세로 내주는 것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보기 위해서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술적 분석에는 심리와 수급이라고 그랬잖아. 심리라는 거는 그냥 모멘텀이에요. 계속 뭐 이번에 뭐 무슨 뭐 비상계엄이 됐든 아니면 실적이 됐든 뭐가 됐든 반영돼 있는 실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수주도 됐어 뭐 이런 거. 결론은 수급이 들어와야 슈팅이 나오겠죠. 순매수가 안 들어오는데도 슈팅이 나오는 경우는 유한양행, 이슈 불거지면서 손바뀜 수급. 에코프로를 개인 인분에서 다 들어올렸을까? 에코프로. 이런 경우에 슈팅 범위들은 매집 없이 슈팅이 나옵니다. 근데 일반적인 거는 펀더멘탈이 뒷받침되고 수급이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슈팅. 지극히 정상적인 극대형주들의 슈팅이 나올 때.
그러면 펀더멘탈적으로 저평가인 거 누구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금융지주사라니까. 농담이 아니라 그들보다 실적이 뛰어난 업종을 갖고 와보세요. 그들보다 뛰어난 거. 우리도 갖고 있는 방산, 우리도 갖고 있는 HD 현대일렉트릭, 실적이 끝내주게 개선돼 있지만 저평가가 아니라고. 조선주 실적 끝내주게 좋아지고 있지만 저평가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들은 실적의 명분만 있고 저평가는 아니기 때문에 실적 명분은 심리로 넣어놓고 결국 수급을 보는데 수급이 미친 듯이 매집이 미친 듯이 들어와.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HD현대일렉트릭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상을 초월해. 그러니까 계속 신고가를 냈죠. 요번에 조정폭이 좀 깊어져 있는데 계속 신고가를 낸 게 다 수급 논리였죠.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저평가인데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 매집 종목뿐이 없어요. 저평가면서 매집된 종목은 결국은 슈팅을 줍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지금 눌려져 있는데 딱 정확하게 24년 7월, 8월 정점을 찍고 그리고 나서 글로벌 증시가 8월 초, 9월 초에 출렁거렸지만 전부 정상적으로 돌리고 신고가를 낼 때 우리나라만 종목이 아니라 전체 시장이 우리나라만 그냥 붕괴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대차의 경우도 고점은 6월 달에 찍고 붕괴된 게 이제 7월 달 정점 찍고 나서의 흐름이에요. 저 정도의 흐름에서 8월 달에 돌렸어야 되는데 8월, 9월 두들겨 맞고 또 저점이 또 이탈돼. 수급은 크게 악화된 게 없는데 막연하게 트럼프 전 대통령 현재 당선인이 집권하면 야 이거 뭐 규제 강화 때문에 힘겨워진다. 밑도 끝도 없이. 차트 아까 보니까 어때요? 2016년부터 차트 보니까 그랬어요? 안 그랬잖아. 그냥 시장 연동성 정도였잖아. 미국이 전쟁하자는 거야? 트럼프 대통령의 액션이 그게 중국하고 한번 싸워보자는 거예요? 아니잖아. 정치적인 부분이란 말이야. 보여질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뭐 공약이든 정치적인 내용이든 얘기해봐야 굉장히 길 수밖에 없고 막연하게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뭐 자동차가 어려워질 거고 야 이거 큰일 났네 관세를 부과하네 전쟁하자는 거냐고. 제한적인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것이 진짜 문제가 될성 싶다 하면은 지금의 수급은 2024년 1사분기에 들어왔던 그 수급 범위가 차익 실현이든 손절이든 다 빠져나가야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죠.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대차도 많이 벅찬 흐름이지만 이쪽도 마찬가지로 아까 삼성전자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11월부터 해서 슈팅이 나온 부분에 요 앞에 이제 슈팅이 한번 나왔고 요때 상승 잉태 확인형이 뜰 때 거래 대금은 충분히 수반돼 있었어요. 수반돼 있는 상승 잉태 확인형이 뜨고 그러고 나서 1월 달에 슈팅이 나오고 요게 70%입니다. 1월 달까지 포함해서. 1월 달에 뭐 애플카 얘기까지 나오고 난리가 났었죠. 그게 2차 전지인 거예요. 전기차 2차 전지 랠리. 2020년부터 2021년 테슬라가 10배 오를 때 우리나라의 2차 전지가 300에서 500% 오릅니다. 누가? 배터리 3사. LG화학이 시가총액 3위까지. SDI가 5위까지. 걔네들이 300%씩.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시가총액이 좀 작았어요. 상대적으로 5조였거든. 5조짜리가 500%, 25조까지. 그게 2차 전지 랠리인 거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23년도에 에코프로 그룹주, 코스모 그룹주 일부, 코스모 그룹주, 그 다음에 뭐 금양 같은 쓰레기들, 그게 슈팅이 나왔다고 그게 2차 전지 랠리는 아닙니다. 포장은 2차 전지 랠리로 쉽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현대차의 기준이 이 당시에 애플카 손잡는다 뭐 별의별 그러면서 현대모비스가 시가총액 10위였어요. 기아가 더 밑에 있었어. 근데 현대모비스가 시가총액 10위였는데 1월 10일인가 그럴 거예요. 1월 10일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전장에 상한가 안착을 합니다. 시가총액 10위가 현대모비스가
상한가 안착을 해요. 그게 전기차 2차 전지의 랠리인 거야. 시가총액 10위가 상한가 안착. 그리고 이제 풀렸죠. 그 정도로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이때 이제 한 달 동안의 변동률의 확장이 50%였고, 뭐 이게 이제 정점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변동률이 확장될 수도 있다. 물론 그 정도의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슈가 아니더라도 24년도의 기준에 2월달, 그리고 6월달 18%, 그러니까 16에서 18% 그리고 최대 34%요 수급 하나 가지고 그럼 지금 실적을 바탕으로 수급이 조금만 들어와도 요 고점은 당연히 넘길 수 있다. 가볍게. 시장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 시장은 사상 최대치 고점을 못 넘겼지만 현대차가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긴 거는 앞서 보신 실적이 사상 최대치고 상상을 초월하는 15조, 순이익도 13조, 13조 3년 모으면은 얘는 지금의 시가총액 수준이에요. 그러면 외국 예를 들어서 그 불가능한 얘기지만 외국인들의 적대적 M&A에 노출되어 있는 게 실질적으로는 얘인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입니다. 순이익이 현대차는 4년, 5년만 모으면 시가총액, 하이닉스도 5년, 6년만 모으면 시가총액 수준. 삼성전자 10년만 순이익을 모으면 지금 시가총액. 그래서 현대차의 기준도 막연하게 뭐 기다릴 수는 없어요. 근데 조건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실적, 누적 수급까지. 이제 거래만 수반되면 된다. 나는 원치 않아요. 나는 변동성 매매를 원했어요. 나는 그냥 슈팅을 바라보고 있어요. 나는 고려해 같은 종목 오늘 들어갔다가 매도 신호 나오면 차익 실현할 거예요. 그럼 그거는 검색기만 갖고 계셔도 돼요. 여기서 맴돌고 있잖아. 그럼 뭐 그 매도 신호 안 나와도 뭐 차익 실현 하셔도 되는 거고 또 슈팅 나오면 더 높은 가격에 따라붙어도 되는 거고 그거는 다 잡아내 드리니까 현대차의 기준은 주력주로서의 비중을 갖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 이상석 선생님께서 현대차, 삼성전자 두 종목의 비중이 70%세요. 계좌 손실률이 지금 8%입니다. 주력주의 기준에서는 조정은 가급적이면 시장 대비 덜 빠지고 상대적으로 슈팅이 나올 때는 시장 주도주니까 시장 대비 최소 1.5에서 3배 정도를 놓고 보는 게 그다음에 전체 기간 2, 3년 동안의 기준은 시장 변동률의 10배 수준을 보는 게 그게 주력주의 기준인 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접근하신다면은 철저히 거래가 수반되고 양봉일 때 그 거래 수반은 어떻게? 추이 추세로 가는 경우에 거래 수반은 뭐라 그랬어요? 5MA, 20MA를 넘기고 양봉일 때. 응? 그리고 변동성 매매로 갈 때는 변동성 이렇게 막 터져 나오기를 원한다. 일주일에 막 20%씩 현대차의 기준에. 그거는 거래가 월등히 터지면서 전체 거래대금 순위에 현대차의 시가총액이라면 전체 거래대금 순위에 최소 5위 안에 그리고 저 정도 슈팅일 때는 거의 뭐 3위 안에 들어와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기초 부분은 나중에 또 한번 더 들여다보도록 하고 지금 이제 현대차의 기준도 지금 이맘때 기준에서는 다 한번 제대로 한번 들여다볼 위치였는데 기술적으로는 지금 당장 슈팅이 나오기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매번 100만 주씩 거래가 터지고 양봉해야 된다 표현을 해드렸는데 펀더멘탈적으로는 우선순위 1순위로 당연히 삼성전자 1순위, 하이닉스 1순위, 현대차 1순위 그렇게 보시면서 기준을 잡고 대처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현대차 부분 설정해 드린 거고 이 현대차는 영상 녹화가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든 아니면 유튜브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서 현대차는 꽤 오래전에 녹화를 한 거예요. 꽤 오래전에 녹화를 해서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바뀐 게 없어요. 40만 원 목표로 연말까지 잡아놨는데 결국 그렇게 못 왔죠. 3개월 전에. 3개월 전 추이 추세로라면 갈 수 있었는데 뭐 정부가 지금 너무 이렇게 휘청하다 보니까 그러는 사이에 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또 너무 미끄러지네요. 시가총액 뭐 17위, 17위, 18위까지 올려놨던 18조까지 올려놨던 종목을 또 아이고
뭐 좀 이따 또 들여다 보죠. 뭐 그렇게 해서 현대차 부분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그 당시의 기준과 지금의 기준이 바뀐 게 있는지 없어요. 수급은 조금 물량 나간 건 있지만 우리나라 순매수 1위입니다. 쌍끌이 순매수 2년 동안. 또 올해 기준에서도 올해 것도 한번 봐야지. 올해 거의 기준에서도 순위에 분명히 들어올. 잠시만, 쌍끌이면 순위에 무조건 들어오는데 1인데 이게 기간이 6만 주 매도잖아. 그래서 쌍끌이에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저 이제 6만 주에 대한 수급이 약간 오차가 있어서 오류가 있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마 6만 주 매도 때문에 오늘 만약에 6만 주 매수로 전환이 되면 만약에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만 아이고 2024 0102 역시나 현대차가 안 뜨죠. 뜨네. 23년이다. 죄송합니다. 2024 0102 없죠. 외국인의 매도가 기간의 매도가 이렇게 소폭 6만 9천 주 있기 때문에 그래요. 1200만 주면요. 올해 들어서 1200만 주면 몇 주예요? 2억 900만 주짜리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5%산 거야. 5%. 외국인이 5%. 기간이 조금만 사면 쌍끌이 순매수 순위에 들어오겠지. 이런 날 같은 경우. 11월 27일. 11월 27일 것까지만 한번 볼까요? 11월 27일 기준에 쌍끌이 순매수 1위입니다. 1위. 기간이 이때는 소폭 매수로 잡혀 있었으니까. 이해되세요? KB금융도 마찬가지로 말 같지도 않게 미친 듯이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누적적인 수급이 최상이란 말이에요. 금액 기준으로. 과도하다라는 거지. 가파르게 돌립니다. 가파르게 돌릴 거고 지금 이 충격 속에서 코로나19 때를 또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또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고 현대차는 현대차대로 이대로 마무리를 하죠. 그래서 현대차의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바뀐 거 없고요. 실정 그대로 긍정적이고 트럼프 대통령 영향이 부정적이라면 벌써 이미 수급이 꼬여져 있을 거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 과도하지만 뭐 지금의 비상 계엄 사태까지 겪은 그 상황 기준에서 그나마도 반도체 자동차가 버팅겨주고 있다. 그나마도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고 기준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이렇게 교육 받으시고 그 뭐 사진을 너무 이렇게 줄여놨네 세로로 그렇게 하고 오늘 정혜린 아나운서 이제 오늘 첫 방송 하게 되는데 첫 방송하고 5일 만에 주린이 탈출 그 교육을 뭐 두 분이서 따로따로 해도 되고 따로따로 하는 것도 방법이지 뭐 그 다음 주에 해도 되고 윤정두가 5시간 추가적으로 해드리는 부분 이 안에 것까지 다 만들어놨는데 뭐 자기 얼굴을 넣어야지 자기 사진을 넣어야지 남의 사진 이렇게 넣어놓으면 이것도 초상권 침해지. 뭐예요 자기 얼굴을 넣어야지 내 얼굴은 하나도 없고 나쁜 사람들 같은 거. 그리고 이거 전화번호는 본인 핸드폰으로 바꾸셔야 돼. 본인 업무폰으로. 응? 회사에서 전화를 받아주는 게 아니라 본인 업무폰으로 받아서 본인이 이제 결제 그다음에 안내까지 싹 다 해드려야 돼요. 응? 그렇게 하고 이제 이 나중에는 링크까지 넣어서 그 전문가 페이지까지 넘어갈 수 있게. 그래서 여기는 본인이 이렇게 하는데 결론적으로 기초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시연 아나운서 방송 교육을 11만 원 냈고 듣시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윤정두의 실전 교육, 응? 프리미엄 교육 이렇게 110만 원짜리 9시간짜리 110만 원짜리. 근데 이번에는 체력이 안 되니까 4시간 정도 해드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보통 4시간 해드린다 해놓고 보통 5시간 6시간 해드려요. 중간에 10분씩 쉬는 시간 드리고 지금처럼 뭐 현대차 설명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형화된 교육자를 딱 끄집어내고 교육만 딱 진행을 해드린단 말이에요. 교육으로만 왔다 갔다 횡설수설이 아니라 딱 교육자들만 그대로 꺼내서. 그래서 이런 가격이었는데 이렇게 기초 교육을 해주신다고 하니 윤정두가 지원 자격을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메인 배너에 이거 듣고 계시나? 누가 듣고 계시든 전달을 해주세요. 그래서 아니 정예린. 그래서 안 나올 걸 프로필은 여기에도 전화번호를 하나 넣어야 돼요. 그리고 카톡방이나 뭐 밴드나 어디에든 넣을 수 있는 전화번호하고 이런 걸 다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안내를 해드리면 돼요. 외부에 계신 분들은 자산 규모가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VVIP 방으로 오셔가지고 그렇게 함께 하셔야 되고, 이상석 선생님께서도 VVIP 방으로 가급적이면 이동하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현대차의 12월 달의 목표는 25만 원. 과도한 낙폭 수준이었기 때문에 25만 원. 30만 원에서 많이 양보한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그리고 1분기까지의 기준에서는 무조건 30만 원은 올려져 있어야 돼요. 그 정도 못 간다? 그럼 국내 증시가 진짜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번 기회에 비상계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 때문에 완전히 이제 레임덕이 굉장히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레임덕이 굉장히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히려 정책적인 안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뭐 하여간에 뭐 그 불확실성, 여전히 불확실성이죠 지금은. 그 불확실성 속에서 반도체, 그나마 자동차가 좀 방어를 해주고 있으니,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 선출인 기준의 우려감은 과하다. 그렇게 해석을 해드리고 있으니 긍정적인 마인드로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